2장 스몰 스텝 실천의 기록. 어느 퇴근길의 우연한 산책.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퇴근길 지하철을 빠져나와 버스를 기다렸다. 10년이 넘게 익숙한 동작으로 긴 줄의 끝에 섰다. 괜한 조바심으로 버스가 오는 쪽에 자동차 불빛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노트북이 든 가방은 아침보다 2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해결하지 못한 회사 일들로 마음은 더 무거웠다.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 씻고 먹고 자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동시에 문득 이런 일상이 지겹다는 생각이 뇌리를 파고들었다. 내일 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나도 모르게 버스 기다리는 긴 줄을 벗어났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개천의 산책로로 내려갔다. 북적대던 사람과 자동차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대신 녹색 보도와 갈색 자전거 길을 따라 난 억새와 풀숲이 나를 반겼다. 나는 천천히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유유히 맑게 흐르는 탄천의 물을 감상하면서 그 위를 노니는 오리와 잉어들의 그림자를 보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버스가 아닌 2발로 걸어 퇴근을 했다. 집까지 가는 데는 30분이 걸렸다. 마을버스로는 20분쯤 걸리던 길이었다. 겨우 10분 차이였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그날도 2번의 미팅과 한 번의 강의로 지친 몸을 끌고 지하철 역사를 나왔다. 비가 오는 밤이었다.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망설임 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익숙한 녹색 보도를 따라 걸었다. 습관처럼 이어폰을 귀에 꽂고 팟캐스트를 열었다. 한참을 고민하다 더 드라마를 클릭했다. 작가와 PD들이 평소에 즐겨보는 드라마를 놓고 수다를 떠는 팟캐스트였다. 그날의 주제는 인생의 단 한 편만 볼 수 있다면 왕자의 게임 특집이었다. 다른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 아주 오랫동안 성공한 삶, 행복한 일상을 쫓았다. 그래서 1년에 수백 권의 책을 읽기도 했고 직업을 바꾸는 무모한 도전도 했다. 주말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일해보기도 했고 결국에 지쳐 쓰러져 한동안 병원 시세를 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삶을 바꾸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생각했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러지 않으면 루저가 될 것 같았다. 나뿐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선택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10년간 고민 없이 탔던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였다. 걸어서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다른 퇴근길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자신은 걸어서 퇴근한다고 했다.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었지. 하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보다 몇 배는 더 걸릴 퇴근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다. 고작 버스비 아끼려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차라리 그 시간에 빨리 씻고 쉬는 게 남는 장사가 아닐까?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걸어서 퇴근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순간 용기를 냈고 걸어서 퇴근을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혼자 걸어서 가는 그 조용한 퇴근길이 회복과 힐링의 시간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음악과 각양각색의 팟캐스트를 들으며 숨어있던 감수성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시간을 통해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만일 내가 그날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지친 어깨로 마을버스를 힘없이 오르고 있을 것이다. 걸으면서 생긴 용기. 왜 지난 10년간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을까? 109번 마을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방법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만일 퇴근길 하나도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면 삶의 다른 영역에도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소하고도 손쉬운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래서 일단 걷기로 했다. 피로가 풀리고 생각이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였다. 파김치가 되고 초주검이 되어 그러고 나서야 마땅한 저녁 시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남다르게 해볼 용기가 생겨난 것도 그 즈음부터였다. 나름의 원칙도 세웠다. 1년 이상 매일 반복할수록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도전일 것, 하고 난 뿌듯한 기분이 밀려오는 좋아하는 일일 것, 밀린 숙제하는 듯한 부담이 오는 순간 그만둘 것, 그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한 스몰 스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걸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가볍게 시작한 퇴근길 산책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탄천을 가로지르는 넓은 다리에서 바라보는 타워 팰리스의 야경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게 하기에 충분했다. 여유롭게 30분을 걸어 집에 도착하면 알게 모르게 밴 땀에 2배로 상쾌하게 샤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 탓에 배가 고파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허기를 채우고 나니 문득 허전한 기분이 밀려왔다. 가벼운 복장으로 집을 나섰다. 그리고 동네를 크게 돌아 20분을 걸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산책이 어느새 내 작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아주 늦게 퇴근하는 날엔 새벽에도 밤길을 걸었다. 퇴근길에 다 듣지 못한 팟캐스트를 듣거나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 여름에 접어들 무렵 아내가 산책길에 동행했다. 자연스럽게 딸이 뒤를 따라 나섰다. 가족과 동네 마트를 가던 길과는 느낌이 사뭇 달랐다. 목적이 없기에 발걸음은 여유로웠고 일상의 대화들이 자연스레 산책길을 채웠다. 아내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보너스로 카페를 여는 지인 얘기를 꺼냈고 딸은 즐겨보는 웹툰의 남자 주인공 얘기로 수다를 떨었다. 좀처럼 자기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아들도 산책에 동행하곤 했다. 그건 또 다른 즐거운 변화였다. 집에 같이 있어도 좀처럼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산책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냈다. 산책 중에는 TV도 스마트폰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대화밖에 할 게 없었다. 나는 그 당연한 일이 내심 신기했다. 산책의 재발견. 산책은 또 다른 산책을 불렀다. 당신이 다니던 회사 앞 옆에는 서울숲 공원이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면 30분 정도가 비계 마련인데 그 시간에 동료들과 수다를 떨 때도 있었지만 밀린 일을 서둘러 시작할 때도 적지 않았다. 나는 그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기로 하고 산책을 시작했다. 서울숲의 한 구역을 크게 돌면 대략 20분이 걸렸다. 다양한 나무들로 가득한 공원은 운치와 정경을 선물했다. 멀찌감치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일도 즐거웠다. 5월에는 웨딩 촬영이 매일같이 이어졌고 노란색 유치원복을 입은 꼬마들이 줄을 지어 다니는 일도 다반사였다. 일기예보 촬영을 위해 방송 촬영과 사람들이 몰려든 날도 있었고 돗자리를 딸고 망중한을 즐기는 커플들도 항상 볼 수 있었다. 그 길을 걸었다. 풀리지 않는 기획안을 두고 끙끙대기도 했고 머리를 떠나지 않는 사소한 고민을 털어내기도 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다. 한참을 걷다 보면 복잡한 일들이 어느 순간 단순해지곤 한다. 흙길의 감촉과 스치는 바람이 머릿속에 이런저런 고민들을 털어내주기 때문이다. 가끔은 벤치에 앉아 그 시간 자체를 즐기곤 했다. 평소 같으면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 풀리지 않는 생각에 고리를 붙잡고 허둥대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부터였다. 매일 같은 곳을 산책하던 나는 길이 시작되는 포인트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양갈래로 길게 늘어진 숲속 산책로의 풍경을 스마트폰에 담았다. 1년이 지나니 그 속에 사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내친 김에 다른 전경도 찍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비둘기, 어느 날은 꽁, 1년에 한두 번은 바로 앞을 걸어가는 까마귀 사진까지 찍었다. 주변을 배회하는 길고양이도 찍었다. 어느 날부터는 나무의 이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주로 다니는 산책길에 있는 나무가 팽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늘고 곱게 뻗은 멋진 나무의 이름은 스트로브 잣나무였다. 그 옆에 흐드러지게 핀 조그만 국화꽃은 개망초였다. 행복한 중독. 궁금함이 방법을 만들어냈다. 집에 꽂아만 두었던 식물 도감과 나무 도감을 꺼내들었고 꽃 검색 서비스로 풀꽃 이름들을 하나씩 검색했다. 신기한 것은 그것의 이름을 알게 된 순간 그것들을 대하는 내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모두 나무이거나 꽃이거나 새이거나 하던 세상이 저마다의 이름을 가진 디테일한 세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애정이 생겨났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들의 이야기가 함께 따라왔다.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들이 다른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산책은 일상을 바라보는 나의 좁은 눈을 열게 해주었다. 그것은 한두 번의 산책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잠깐이지만 매일 반복하는 산책이 이 세상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었다. 비슷해 보이는 나무들이 실은 조금씩 다른 색의 가지와 이파리와 열매를 갖고 있었다. 산책로는 계절마다 조금씩 변모했다. 그 변화를 인지하는 즐거움은 자칫하면 사무실의 한편 공간에 갇힐 뻔한 내 생각의 물꼬를 조금씩 터주었다. 나는 그렇게 산책에 중독되기 시작했다. 그건 여느 중독과는 다른 행복한 중독이었다.